침실에 놓인 서류 한 장이 고성이가 숨쉬던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릴 겁니다. 박진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용서가 아니라 칼날을 숨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이지혁은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수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생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폭풍의 중심에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의 첫 번째 움직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지혁의 심장은 정말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방에서 확인된 사실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지은호를 재혼 한 달 전 사망신고 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진석은 고성이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재에게 단 한마디를 못 박았습니다. 넌 계속 입 다물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후 전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재단 일을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성재가 아버지한테 말 안 한다고 했어. 그럼 박진석은 모르는 걸까? 고성이는 펜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상하게 자신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 짓던 박진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해. 그날 밤 고성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지은호, 돈으로 엮을 수 있는 구도 찾아. 기사까진 가지 마. 소문부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레임으로. 전화를 끊은 뒤에도 고성이의 손은 떨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박진석의 서재. 박진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나? 네, 회장님. 비서에게 전화 넣고 가방 들고 나갔습니다. 좋아. 동선 놓치지 마. 전화를 끊고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인 만큼 다 남는다. 고성이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보관증, 혹시 몰라서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검은 가방에 쓸어 담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살아남으려고 모은 거야. 그리고 새벽 단골 금은방. 고성이는 가방을 내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름 없이 아무 기록 남기지 말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만 삐끗해도 끝이야.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고성이 이사장 명의로 된 것들 전부 흐름 잡았어?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네, 회장님. 부동산 등기, 법인 지분, 계좌 흐름까지 정리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뭐야? 법무팀장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현금성 자산 이동 정황이 있습니다.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지만, 그리고 어젯밤 이사장 쪽에 붙여둔 사람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들렀지? 차량이 금은방 쪽으로 들렀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역시 먼저 움직이는군. 법무팀장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재산 은닉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움직이게 둬. 더 많이 움직일수록 증거는 더 많아져.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걸려.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돈부터 묶을 준비해. 계좌 흐름, 법인카드, 대여금. 전부. 법무팀장은 박진석 얼굴을 봤습니다.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박진석은 고성이를 한번 바라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속으로만 결론을 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인다.
박진석이 복수를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 병원에서는 이지혁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지도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지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이상하게 흐릿했습니다. 눈을 깜빡였는데도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는 두근, 두근, 박동이 불규칙하게 튀었습니다. 죽는다고 내가? 그 말이 꽂히는 순간 계단에서 숨이 턱 막히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심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대기하실 수 없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최종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기자 등록이 완료되면 기증자 콜이 오는 순간 바로 수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는 끄덕였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비상 상황 대비로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연락처만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에 지은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인데 그 한 통이 이지혁에게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은호야, 나 병원이야. 심장이 안 좋대. 이식을 받아야 한대. 그 말을 하면 지은호가 어떤 얼굴을 할지 이지혁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은호는 간 이식 이후 이제 막 자기 몸을 추슬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겨우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나는 너한테 내 걱정까지 얹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이지혁은 입원 전에 회사에 잠깐 들렀습니다. 복도에서 은호가 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지혁은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 일로 도쿄가 2박 3일. 그리고 더는 듣지 않겠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지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도쿄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진짜 목적지는 서울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병원 복도를 급히 걸었습니다. 의사 설명을 듣는 내내 이상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오늘 밤이라도 위험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은 잠깐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철은 병실에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수철 씨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 무너질까 봐요. 제발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해주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당장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상철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지혁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지혁아, 너는 왜 늘 혼자 견디려고 하냐? 지혁은 창밖만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지혁은 병원에 입원해 최종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지은호도 같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간 이식 이후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경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죠. 지은호는 별일 없겠지라고 되뇌었지만 진료실에서 의사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치가 조금 애매해서요. 오늘 추가 검사 하나만 더 하고 가시죠. 지은호는 웃으려다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검사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상철이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통화를 하다가도 핸드폰을 제대로 쥐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그냥 볼일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얼리 씨, 여기 웬일이에요? 이상철은 은호를 보는 순간 숨이 딱 멈춘 듯 굳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급히 끊으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화면이 다시 켜졌고 이상철은 허둥지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수철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긴 왜 왔어? 정기검진이요. 지은호는 말을 하다가 이상철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 이지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에 2박 3일,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숨쉬기 힘들어하던 지혁의 모습, 병원에서 상철의 안절부절한 모습까지. 지은호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마 지혁 선배예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숨을 한 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수철 씨,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지혁이랑 대화해봐.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상철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 근데 수철이 얼굴 보니까 끝까지 속이긴 힘들겠네. 미안하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실 어디예요? 이상철은 말 대신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지은호는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리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호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한번 훔치고 병실 문을 탁 열었습니다. 침대에 있던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서 있는 건 이상철이 아니라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지은호도 숨이 멎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도쿄 간다면서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저번에 계단 올라가실 때 숨 헐떡이셨잖아요. 그때부터였죠? 심장 문제 있었죠? 이지혁이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지은호가 고개를 저으며 다가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요. 왜 나만 빼고 결정해요? 저는 걱정하면 안 돼요? 이지혁이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네가 또 무너질까 봐. 너한테 걱정 하나 더 얹고 싶지 않았어. 지은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수술대 올라갈 때 선배는 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저는 못하게 해요? 이지혁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널 좋아하니까. 그래서 더 무서웠어. 지은호가 숨을 떨며 묻습니다. 뭐가요? 이지혁이 어렵게 털어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너한테 상처만 남길까봐. 은호가 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더더욱 혼자 하지 마요. 저도 같이 할래요. 이지혁이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지은호가 한 걸음 다가가 이지혁을 안았습니다. 이지혁도 결국 팔을 들어 지은호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집에 가. 늦었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은호야. 선배,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안 가. 어디도 안 가. 지은호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지혁이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끊어졌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은호는 호출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덜덜 떨려 버튼을 2번 눌러야 했습니다.
선배, 선배.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지은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조금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급변할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이식 코디네이터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이지혁 씨.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지은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은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연결되던 분이 있었는데 체격 매칭이 어려워서 환자분에게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입모양으로만 겨우 말했습니다. 잘하고 와요. 이지혁이 입술을 떨며 아주 작게 입모양으로 답했습니다. 잘하고 올게. 그렇게 이지혁은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침대 바퀴 소리가 복도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이지혁이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가 보였습니다. 울면서도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배 꼭 살아서 나와요. 이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 고성이는 침실에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각 같은 밤 고성이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상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화가 엇나가고 사람이 말을 아끼고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고성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뭘 아는지 정말 모르는지. 하지만 확신이 없을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확인이 아니라 선수치기를 택했습니다. 고성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내일부터 분위기 좀 만들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레임 있지. 돈.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이사장님? 고성이는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큰 거 말고 입에 오르게만 해. 내가 먼저 끌려다니면 끝이야.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쪽이 먼저 움직이면. 고성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움직이는 거야. 오늘 안에 손 써. 전화를 끊고도 고성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고성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순간 본인도 놀랐습니다. 아직 안 들킨 거야. 고성이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찌릿했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대놓고 싸우지 않았고 고성이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를 정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멈추게 해. 박진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누군가의 운명이 줄을 잘린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고성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도 했고 지시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부터 균열이 났습니다. 결제가 자꾸 보리로 돌아왔습니다. 급한 건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오늘은 이유도 없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볼펜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협력사 쪽 담당이 난감한 목소리로 말을 흐렸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한데 오늘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요. 고성이는 억지로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무슨 확인? 상대는 끝까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에서 절차가 바뀌었다고. 전화를 끊는 순간 고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고 손끝이 차갑게 저렸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느꼈습니다. 누가 나를 묻기 시작했어.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박진석이? 고성이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사용 제한 마이너스 본인 확인 필요. 고성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 비서. 네, 이사장님. 지금 당장 회계팀 불러. 10분 후 회계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법인카드가 왜 이래? 사용 제한이 왜 걸려 있어?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모든 법인카드가 본인 확인 절차로 전환됐습니다. 뭐? 사용 전에 회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성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카드를 쓰려면 박진석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회계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잡혀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고성이에게도 다정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도요. 하지만 고성이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박진석의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지? 고성이는 밥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목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숟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고성이는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상함을 덮고 불안을 묻고 잠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올랐습니다. 목젖이 말라붙어 침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 지은호의 사진. 두 번째 장, DNA 검사 결과. 고성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고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지? 고성이는 서류를 찢어야 할지, 숨겨야 할지, 태워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사본이 있으면 나는 끝이야. 고성이는 찢지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만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부터 터뜨렸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나를 25년을 넘게 속였어? 고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박진석은 서류를 집어들어 침대 위로 펼쳐 던지듯 놓았습니다. DNA, 사망신고, 지은호 사진. 이게 전부 우연이야. 고성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다리가 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박진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아니라 결제 도장 찍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 이름으로 된 건 하나씩 다 멈출 거야.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더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오해는 당신이 만든 거지. 박진석은 서류를 한 번 더 들어보였습니다. 재단, 돈줄, 당신이 숨쉬는 구멍까지. 고성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할 건데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이야. 먼저,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다 끊는다. 박진석이 돌아서며 마지막을 박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 편이 하나씩 사라질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목이 막혀 침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렸습니다. 고성이는 침대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선포였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아.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지은호 위치 파악해.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지은호요? 고성이는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 붙여. 고성이의 공포가 도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전쟁입니다. 25년 동안 거짓으로 쌓아온 성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온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이야기를 미리 예상해보는 채널 드라마 여백입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본방 이후 흐름도 가장 빠르게 이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박진석의 복수 어디까지 갈까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막으려 하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꼭 남겨주세요.